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관가야 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삼국유사 권 제2에 실려있는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수로를 찾아와 혼인한 여인이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라고 전합니다. 이 아유타국이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가장 알려진 것은 인도 아요디아가 아유타국이라는 설이고 그 밖에 태국의 아유티야 혹은 일본에 존재한 가락국의 분국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요디아나 아유티아는 아마도 아유타와 그 발음의 비슷한 점이 그와 같은 가설을 성립하게 된 큰 이유로 보이지만 지명의 경우 그 명칭이 일치하더라도 함부로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비슷한 지명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에 존재한 가락국의 분국이라는 설은 당시 가락국이 소규모 국가라는 점과 그 위치가 중국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 가치가 없는 가설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청화 필사본에는 이 아유타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25년 3월 아유타국 사신 두 사람이 내조하였는데 곡물을 모두 마한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하였다. 그 나라는 서해안에 있는데 뱃길이 두절되어 산길을 따라 가겠다고 청하기에 성상께서 하신가 월당에게 경기 즉 빠른 기병을 이끌고 풍성 남쪽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 따르면 아유타국은 서해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유타국 사신이 고구려를 방문한 시기가 기원전 25년이고 이는 전한 시절에 해당하는데 전한 시절의 서해는 지금의 청해를 가리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이 서해이며 오늘날 청해성 서해군 고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은하사 취운루 중수기에 따르면 이 허황옥의 오빠가 보옥이라고 전하는데 그를 월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월지는 바로 청해성에 있는 기련 인근에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황옥의 출신지는 인도의 아요디아나 태국의 아유티아가 아닌 청해성의 서해 인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월지는 옛날에 돈황과 기련 사이에 살았던 강국으로 흉노의 모돈이 공격하여 이들을 깨뜨렸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허황옥의 능비에는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씨릉이라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보주라는 단어가 지명을 뜻하니 이는 허황옥의 출신지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절의 보주는 현재의 사천성 자양시 안악현 일대를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보주 안악군은 지금 안악현을 다스렸다.
태평환옥이 사고전서본 권 87의 내용입니다. 십도지에서 말하기를 보주안악군이라 하였다. 태평어람 166권의 내용입니다. 김병모 박사는 그의 저서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를 통해 남군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강화로 옮겨진 무리 중에 보주 사람인 허황옥이 섞여 있었고 그곳에서 금관가야로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예를 드는 후한서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7년 봄 정월 남군의 만이가 반란을 일으켰기에 무위장군 유상을 보내 토벌하였다. 그 종족들을 강화로 옮겼다. 후한서 권 1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주는 사천성 자양시 안악현 일대로 형주에 속한 남군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보주가 남군의 반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허성이라는 인물이 무산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니 보주에 허씨 일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화제 영원 13년 서기 101년 무의 오랑캐 허성 등이 군에서 세금을 원칙 없이 거두어 들인다고 하여 원한을 품었고 마침내 사람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형주의 군들의 병사들이 이들을 토벌하여 다시 이들을 모두 강화로 이주시켰다. 태평어람 785권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서기 47년에 일어난 남군의 반란이 허황옥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삼국유사가 말한 건무 24년 서기 48년은 허황옥이 수로왕과 만난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국유사는 허황옥이 혼인한 수로왕과 그 이전의 수로왕을 혼동한 것입니다. 관계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109년 8월 비지가 다벌 초팔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홍로와 가수에게 이들을 평정하게 하였다. 비지의 태자 보일이 전사하고 둘째 주일은 소문에서 돌아와 화친을 주도하였으며 그의 동생 청예는 금관으로 달아났다. 박창화 필사본 파사이사금기의 내용입니다. 허황옥의 남편이 되는 청예는 자신의 나라인 비지가야가 신라에 패하자 금관가야로 달아나는데 이때가 서기 109년 8월입니다. 따라서 허황옥의 남편인 수로왕이 금관가야의 왕이 되는 것은 서기 109년 8월 이후가 되며 삼국유사가 건무 24년 서기 48년에 등장시킨 수로왕과 허황옥은 선대의 수로왕과 후대의 수로왕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수로왕은 금관가야에서 부르는 임금의 칭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김병모 박사가 언급한 서기 47년 남군의 반란은 허황옥의 이동 시기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모 박사의 가설은 성립되기 힘듭니다. 허황옥의 남편이 되는 수로는 비지가야 정견의 셋째 아들 청예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와 어울려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이진아씨왕의 별칭이고 청해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중 최치원의 성리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치원은 정견에게 두 아들만 있었다고 하였지만 박창화 필사본에 따르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남 보일이 신라와의 전쟁 중에 전사하였기에 둘째와 셋째인 주일과 청해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허씨 일가에 대한 끈은 보주에서 가락국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끈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황룡국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금관가야는 수로 청해왕에서 시작되는데 황룡국 공주 황옥에게 장가들어 거등을 낳았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황룡국은 황룡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였던 낙랑국 혹은 그 전신인 남옥좌에 존재하였던 그 선대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54년에 낙랑국을 건국하였던 시길은 그 아버지의 호칭이 황룡대신이었고 자신은 황룡세신으로 불렸습니다. 낙랑국은 초기 신라나 가야보다 우위에 있던 나라로 황룡세신 시길의 동생 아령은 신라로 시집가서 신라 시조 혁거세의 왕후가 되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황옥 즉 허황옥을 금관가야로 보내 수로왕 즉 청해의 왕후가 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허황옥은 우연히 금관가야에 들러 수로왕 청해에게 시집간 것이 아니라 낙랑국에서 정략 결혼의 형태로 금관가야로 시집보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외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허황옥은 금관가야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성씨를 일부 아들에게 전해주는 권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황옥의 선조들은 청해에서 보주와 낙랑국을 거쳤으며 허황옥은 낙랑국에서 금관가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